2025학년도 대입 심층 분석, 오늘은 한양대학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하면 전통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한양대학교가 엄청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일단 교과 전형이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도입이 됩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정성평가가 들어가고요. 종합전형이 무려 3개로 나눠지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또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는 그 한양대학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변화가 너무 큽니다. 일단은 올해 의대 증원에 대한 변화, 무전공에 대한 변화만 가져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거기다가 한양대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발전 전형과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 일반 전형이 아예 폐지가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신설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교과 90에 정성평가 10, 즉 서류평가 10이 들어가는, 게다가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 3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학생부 종합의 추천형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전형은 서류 100으로 하는데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추천형이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3학년 재학생의 11% 이내에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서류형은 이전에 있던 일반 전형하고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똑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일반 전형이 이렇게 3개로 쪼개지니까 인원수에 좀 변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의 면접형이 또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전까지는 한양대 하면 서류 100이었는데 이제 면접이 들어서는데 1단계에서 500에서 뽑고요. 2단계에서 20%를 보는데, 여기는 주로 사범대학만, 주로가 아니라 사범대학만 이렇게 뽑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에도 최저가 들어왔고 종합에도 최저가 들어왔는데, 그 최저가 뭐냐? 자, 3합7입니다. 이 3합7은 보통 우리가 1.5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죠.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3합7이었기 때문에 같은 결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정도 쓰는 위치에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양대는 내신이 극단적으로 좋은 친구들, 전교 1, 2등 학생들이 보험으로 한양대를 걸쳐 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지원 제풀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전년도까지는 수학과학의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 인원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고,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제적 인원의 11%까지 지원되는데, 아마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에서 그 제적 인원수의 11% 이상을 한양대에 붙이는 학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테니까 추천받는 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모집 인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텐데, 2014학년도 겁니다. 2014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있었고,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논술이 있었는데 다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의대도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안 뽑고 종합에서만 뽑고, 그 다음에 논술로도 안 뽑았는데, 이게 큰 틀에서는 전년도에 이 모집 인원이었다면, 올해는 자, 일단 교과에서 추천형이라고 새롭게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3개로 분화가 되죠. 당연히 서류형에 해당하는 작년에 일반 전형으로 뽑았던 인원이 3개로 분산이 되니 각 모집 단위별로 인원이 좀 분산이 되겠죠. 특히나 이 서류형, 전년도에 일반 전형인 요 서류형 인원이 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추천형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면접형으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형 아까 사범대학만 뽑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형은 뽑는 과가 있고 뽑지 않는 과들이 있습니다. 주로 메인은 서류형이 맞는데, 이 추천형은 11%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 서류 100은 맞는데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하는 자유전공학부가 들어서는데, AI 기반으로 하는 무학과죠. 그런데 교과에서 40명을 뽑는데, 이제 자연과 인문 나눠서 종합전형에 추천형, 서류형 이렇게 뽑고, 면접형 없습니다. 이 사범대가 아니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학과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런 변화 때문에 모집 인원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 한양대 자체적으로 최저가 생겼고,
다음에 종합이 분화됐고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 올해 한양대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꾀하는 대학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통 이제 통계는 맨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일단 입결 자료부터 먼저 공개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이고요. 자, 3개년도의 결과입니다. 정시로 한양대 가려면 얼마큼 맞아야 되느냐? 90%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맞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정시에서 한양대 가는 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92, 3% 맞으면 한양대는 간다. 뭐 약간씩의 1, 2%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92, 93 정도의 벽분위를 보이면 한양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자, 전년도까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발전의 점수를 놓고 보면 이건 내신 등급 평균입니다. 자,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한양대를 가기 위해서 3년 내내 내신만 열심히 준비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없죠. 그죠? 내신 좋은 아이들이 종합도 같이 준비하는데 또한 수능 체제도 같이 준비하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2,000개 가까운 고등학교를 봤을 때 내신이 극단적으로 좋은 우리 친구들이 한양대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능을 망할지라도 한양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1.3등급, 4등급 대에서 형성이 많이 되죠. 매년 그래 왔고요. 물론 해마다 각종 이벤트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한양대를 붙으려면 1.5등급 안쪽에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양대를 가기 위해서 내신만 준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한양대는 반드시 한 번씩은 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수능을 말아먹거나 또는 종합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거나 또는 종합에서 서울대 연고대에 해당하는 이런 대학들의 종합에서 다 미끄러지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바로 한양대였습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되는데 교과 전형의 성적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큽니다. 2등급, 3등급, 어떤 경우는 4등급도 보이고요. 자,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등급도 붙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건 한양대는 2, 3등급 대에 서류가 잘 준비된 학생들, 그리고 한양대는 면접이 없었고요. 서류 100이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횡단평가를 하겠다는 또 4대 핵심 역량을 잘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건축공학부 한양대학교 종합으로 붙은 케이스가 있는데 내신이 1등급 중반대였습니다. 내신도 상당히 좋았고 물론 그 학생은 고려대학교도 붙은 학생이었는데 한양대를 종합으로 그동안 종합에 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검정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당당히 붙어서 한양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등급 넘어간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한양대를 뚫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좀 더 노골적인 자료인데요. 한양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70% 것과 100% 것이 알려주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어떤 과들은 정말로 이렇게까지 점수가 나오나 싶어서 어떤 과들은 1등급대 후반대 심지어는 2등급대의 점수를 보이는 이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09입니다. 100% 컷이니까 말 그대로 문 닫고 간 꼴등으로 합격했던 학생 점수가 2등급 초반에 점수가 나오는 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분포도는 보통 종합전형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교과전형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1등급 대인데 특히나 대부분 1.5등급 안쪽에 많이 돼 있죠.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합격자 분포입니다. 지원자 분포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가끔 툭툭 떨어지는 거죠. 1.9등급에 가깝고 이런 학생들은 의도해서 써서 붙었으면 정말로 이건 입시의 신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중간에 많이 추합이 돌아서 빠져나가서 이 자리까지 왔겠죠. 자, 이거를 계산해서 썼으면 정말로 제가 가서 한 수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운 좋은 케이스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대 또는 2등급대 초반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등급대 초반에 이렇게 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교과 전형이고 내신 100이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이런 사람 일지도 있는 이런 경우이죠. 하지만 대부분 1.5등급 안쪽에서 합격자가 형성이 된다. 이걸 기대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올해는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행운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3합치를 맞춰놓고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무리 1등급 초반의 학생들이라도 3합치를 못 맞추면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지원자 풀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능 최저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한양대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특히나 70% 컷을 봤을 때 3등급, 4등급도 보이고요. 어떤 경우는 1등급도 있지만 3, 4등급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런 종합에 대한 점수 합격 분포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교과만 보여주고. 자, 일단 올해 바뀐 거 보면 교과는 추천형, 종합은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있다. 자, 교과 90에 정성평가 10%, 그 다음에 종합은 다 서류 100인데 이 면접에 한해서는 1단계 500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 20%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3합 7입니다. 하지만 논술은 뭐 의예과는 안 뽑은데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교과든 종합이든 3합 4라는 거. 그리고 이 추천형, 자, 10%의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자, 그 교과는 어떻게 반영하냐? 국영, 수사과, 한국사를 전 과목 다 반영하고요. 특히나 한양대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류 평가, 정성평가 10% 들어가는데 뭐 하느냐? 교과 학습할 때 상황에서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얼마큼 충실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출결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예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 선택했고 그 선택했던 과목들이 어떤 점수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열 적합성 좀 크게 넓게, 공대 지원한 학생이 물리 1 들었나, 물리 2 들었나, 수학은 무조건 들었나, 뭐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 맞춰서 무조건 쓸 수는 없다. 조금의 선을 주겠다, 조금의 페널티 주겠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결정적일지 아닐지는 올해 겪어봐야 알겠지만 한양에서 말하기는 그렇게 영향이 클 거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은 세 가지입니다.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세 가지가 있는데 서류형이 전년도에 일반 전형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세 개로 분산이 되니 줄었겠죠. 추천형은 새로 도입이 됐는데 학생부 100으로 똑같이 평가를 하지만 당연히 수능 체제가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의예과는 3합 4고요. 나머지는 3합 7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천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하고 똑같이 재적용은 11% 안에 추천을 받는데 별도입니다. 교과 따로, 종합 따로 이렇게 하고요. 면접형은 사범대학만 실시하는데 그래서 29명밖에 뽑진 않아요. 1단계 500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로 면접 20%가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종합전형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이럴 경우에는 한양대가 자랑하는, 자, 일단 횡단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얼만큼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종합 성취도와 핵심 역량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아까 교과전형 말씀드렸지만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계열 적합성을 보겠고, 출결 상황 등을 통해서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보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겠고, 학폭이 있으면 일단은 떨어진다. 교과전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이렇게 주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주로 보는 게 세특하고 창체하고 행특을 주로 보는데 종합 성취도와 4대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을 놓고 본답니다. 자, 횡단평가가 뭐냐면, 자, 세특에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 수학 관련된 학과에서 세특에 그런 역량이 나와 있으면 뭐 행특이나 또는 창체, 동아리나 뭐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서 수학 잘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시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 이런 역량이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종합 성취도와 4대 핵심 역량을 평가한다는데, 종합 성취도는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 관련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판단한다는 개념이고요. 4대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입니다. 우리가 경희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서는 뭐 학업 역량, 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이름을 썼는데 한양대는 이전부터 이렇게 4대 역량을 해가지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고, 이 두 개가 인성 역량 이런 느낌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역량이라는 건 종합 성취를 보겠다는데 창체나 세특이나 행태를 통해서 학업 관련된 기록을 보겠고, 뭐 수업 시간에 뭐 발표하거나 또 탐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창체니까 동아리, 자율, 진로 활동 통해 보는 거고, 행특에도 특히나 한양대의 꿀팁 중에 하나는 그 행특에다도 보통 행특에는 인성을 좀 많이 나타내고요. 또 인성이라는 얘기는 뭐 공동체 역량을 많이 드러내는데, 이 요즘 트렌드가 행특에서도 어떤 학업 역량을, 그죠? 수업 시간에 또는 또 착지 시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협동을 잘하고 뭐 리더십 보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줬던 이런 모습, 멘토링을 하더라도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멘토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학업 역량이 향상되었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주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 3학년들은 행특은 이제 못 쓰잖아요. 1, 2학년 행특만 우리 대입 정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나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특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들이 잘 적히도록 준비하시면 한양대 들어가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4대 핵심 역량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역량, 협업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는 학업 역량, 두 가지는 인성 및 잠재성 역량이라고 보셔서 어떤 평가 내용이냐, 관심 분야에 참여한 교내 활동 평가, 창특을 통해서 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죠.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오후에 많이 하는데 학년 특색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활동들에 얼마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셋째가 당연히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얼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했는지의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행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학업 관심 분야까지 담아내면 충분히 매력 있는 생기부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역량과 소통 협업 능력이라는 건 청체, 자율과 진로 활동 통해서 얼마큼 여러분들이 이런 인성과 잠재력을 보여줬느냐. 그 다음에 세특도 마찬가지죠. 행특도 마찬가지로 주로 얼만큼 협동했고 또 성실했고 또 리더십을 보여줬고 또 얼만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부분들을 어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큰 틀은 조합 역량 평가를 하고 또 성취 역량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 평가라는 건 뭐냐면 자, 교사 A단 분야 동아리에다가 동아리니까 동아리 활동, 창체 동아리 활동에다가 이 학생은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과학적인 특히나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런 걸 어필해 놓으면 자, 그럼 다른 교사가 수학이나 물리라는 교과에서 이 학생이 뛰어난 역량을 세특에 적어 놨고 또 담임교사 C는 또 행특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면 서로가 이게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선생님이 혼자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고 관련된 역량이 뛰어나고 또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횡단평가 학년끼리 또 그다음에 각 영역끼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신뢰도를 좀 얻을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역량이 이거구나 라고 판단한다라는 게 한양대가 그동안 해왔던 평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라는 건 이렇게 해서 4대 핵심 역량과 종합 성취 동안의 상관관계를 딱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성취 역량 평가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네 가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또 협업 역량 이런 걸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양대가 종합 평가를 해왔는데 자, 올해 한양대의 변화 때문에 지원 제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국에 내신만 좋은 내신만 강점이 있었던 그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1.5등급 전후로 해서 일단 수능 체조가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도 추천할 때 11%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지만 3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를 못 맞추면 아마 추천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3학년 부장했을 때도 첫 번째 기준이 수능 체제예요. 수능 체제가 있는 그 교사 학교장 추천 전형일 때 최저를 못 맞추면 일단 엄청난 마이너스를 둡니다. 그래서 점수가 뒤집힐 수밖에 없게끔 하고 그럼 가급적이면 추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종합 전형도 이제 넘사벽은 아니다. 물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밀려 있죠. 하지만 추천형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적인 부담도 있지만 수능 체제를 맞추기만 하면 또 맞춰야 되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통 종합 전형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만 수능 체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체제가 없다 보니까 종합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참 약점이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준 점수는 좀 더 뒤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변화를 꾀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얼만큼 더 한양대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뭐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이제 한양대는 내신만 좋다고 그냥 다른 당상처럼 바라볼 수 없는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와 중앙대와 성균관대와 그 다음에 또 홍익대 그리고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겹쳐질 개연성이 있고 중복될 개연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최저만 맞추면
빠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점수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한양대 내신 위주보다는 수능 위주 맞추는 학생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